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10번 강의 제 131강을 마지막으로 잭 콘필드 박사의 책을 소개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불교계의 나름대로 저는 뭐 자부심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개선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조그마한 바람이 있는데 건방질 수 있는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만은 나의 목적이, 나는 뭐 불교 승가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또 이게 스님도 아니고 종교에 대한 이제 교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제 동네 내과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이 자부심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호기심에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유태교의 탈무드 교육이랄지, 노자 장자 사상이랄지, 유교의 공자, 맹자, 그 다음에 태계하고 자아 실현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내가 생각에는 나는 유태교는 이제 탈무드하고 이제 쾌를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니까, 또 힌두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 외의 종교는 두루두루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훑어본 거죠. 그래서 이 콘필드 박사의 마지막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온 건 깨달음의 마음 챙김. 깨달음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7가지 요소를 실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활성화를, 이제 마음이라는 이제 마인드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이제 사고력하고 느낌하고 정서, 이게 다 합해지는 거 있는 거죠. 합해지는 거. 그래서 동서양에 골고루 퍼져 있는 마음의 활성화는 노력을 하면은 좋아진다. 그건 알고 있거든. 특히 동양에서는 노력하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서양이나 동양이나 노력보다도 건방지게 개성이 있다든가 재능이 있다고 한 것을 좋아한다고. 누구든지 사람의 댐댐이가 좋다고는 이게 좀 가치가 떨어진 것 같잖아.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고 나쁜 짓거리를 해도 아이 그놈 스마트하다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그게 좀 오해가 된다고.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학연, 지연, 혈연이 뭐 누구 뭐 손자는 어쩌고, 누구 뭐 아버지는 어쩌고, 자꾸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포텐셜이나 그런 것을 평가하지 않고 자꾸 연결시켜서 자기 뭐 같은 묶음에서 자기도 이제 과시를 한다든가, 자기 그것을 하나의 자부심으로 왜곡되게 자부심을 나타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되고 왜곡되고, 그게 분간이랄지, 그리고 이 굉장히 자기의 열등감을 캄프라치,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뭘 내세운다든가, 딴짓거리를 변명을 한다든가, 핑계를 댄다든가, 그래서 가면을 쓴다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인데,
여튼 저기 노력이라는 것은 좋은 거란 말이죠. 그거 조사, 그러니까 따져보고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것이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 흥미가 있으면 항상 사람이 더 노력을 더 하게 되고 더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향에 있어서는 고요함을 좋아한다든가 또 집중을 좋아한다든가 또 평정, 마음의 평정을 좋아하는 건 동양이 더 월등하다고, 서양이나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을 자기도 불교도 하고 미국 사람이지만은 서양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보는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가지고 관조를 하고, 이게 몰입을 할 뿐만 아니라 관찰을 해 가지고, 이게 항상 중요한 개념이라니까. 어느 때나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자기의 마음 챙김을 연민과 존중을 함으로써 환희와 평정심을 이룩해 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깊이에 들어가서 항상 이야기해주면, 다음에 또 강의에서 몰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몰입은 이제 심리학에서 쭉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몰입에 대해서 서양 심리학자 중에서 대가가 있다고. 그분이 이제 다음에 또 소개를 하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름이 뭐냐면 칙센트 미하이라는, 이제 조금 이게 체코 사람인데 아주 심리학의 몰입에 대해서 아주 대가라고, 세계적인 대가라고요. 지금도 살아 계실 거야. 아마 나이가 상당히 90이 됐든지 몇 살이 됐든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몰입에 대해 관한.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이제 임상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다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 해탈에 이르는 이제 그런 길이 있잖아요. 수양하는 길에 몰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같은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몰입이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충만하고 황홀감을 느끼고 새로운 기운과 느낌을 하고 의식의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만트라를 이제 암송을 한다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느낀다든가, 도교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거치는 경지가 아닌가, 그런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정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정신적인 정화, 나쁜 잡념을 다 없애고 새롭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자아를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불교에서는 이제 자아를 이제 자꾸 배척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제거하는 것이 있고, 서양의 자아 자부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걸 오히려 더 발전시켜 가지고 도전적이고 또 인간적인 휴머니즘 또는 인간다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하고 서로 목적 달성은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 달성인간 사랑과 자유와 그런 것들이 다 수렴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책에서 또 나온 대목이 뭐냐면 덕이라는 것이죠. 도덕이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virtue.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그 가치관이거든요.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덕이 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떤 사람들은 덕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부덕해가지고, 부덕이란 말은 덕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부덕. 제 자식이 부덕이 없어서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고 옛날 과거에 대통령이 많이 했잖아요.
그 덕이란 말이죠. 덕을 이분이 이제 동양 사상 중에서 아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런 것은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속죄를 한다든가 용서를 하는가. 그리고 서양에서는 수치심이 굉장히 원칙과 양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 거기에 벗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수치심이나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고백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에 의해서는. 근데 중국같이 맨날 비리, 수천 년 역사를 했는데 비리, 제대로 법치국가를 잃어본 적이 없는 중국에서는 수치심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문화의식이 그렇게 되면 더더구나 사회주의로 하려면 뭉쳐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자꾸 저기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세계적으로. 그러면 세계적인 역사가 자유와 평등과 뭐 그런 이제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국이 됐든지 이북이 됐든지 그런 극단적인 사회주의 그런 경우나 공산주의에서는 멸망할 수도 있다고. 좋지 않아요. 그래도 아마 사회주의 간다면 유럽식 사회주의는 조금 이제 약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가 보살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다께서 석가모니께서 이 복합적인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가부장제도에서 여성 뭐 유교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그 권리를 말살시키는 그런 종교랄지 특히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참 그 여자들을 너무나 그냥 지금까지도 그 학대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보살 개념. 보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꾸려나갈 뿐만이 아니라 타인, 주위 사람들을 보살핌도 동시에 한다. 그게 보살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다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프랙티컬, 현실적인 일이라고. 현실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 그러니까 그건 서양식 사고방식이랑 마찬가지야. 보살. 그리고 이제 자기 사는 동네도 이게 자아를 보호해주고 자기도 보호해주고 부처님도 이제 자아가 발달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보살피고. 그리고 이게 자아가 의식이 있어야지 부처가 뭔지도 알 수 있다고. 부처의 그 상황을 규정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자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논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런 보살 정신이 바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너무나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극단적인 노사는 안 좋다고. 그건 결국 가서 우리의 역사적으로 해서 과거에 노동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를 허용해 주지만은 법을 어기고 계속 이제 국가의 스트레스를 국민한테 주고 염려스럽게 되고 자꾸 저해시키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극단적인 노사 행태는 그것은 아주 국가를 망치는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내과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 좀 들어줘야지. 정치가도 아닌데.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것은 다 안 좋다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자기만 옳다고 그래. 상대방은 의견은 틀리다고 하고. 그렇게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 국제적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무식하다고 취급받아요. 지금 적어도 구라파, 서구라파 또는 미국 같은데 그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지식인이랄지 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욕심을 부리나 사회를 위해서도 욕심을 부르거든. 아, 사회에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사회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 부자가 됐으니까 사회에 한을 한다든가. 얼마나 좋다고. 그게 휴머니즘이라고. 인도주의. 종교가 있고 없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런 이제 차원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저기 불교를 이거 보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우리도 잘 몰라서 이렇게 조금 터득한 건데, 유의법은 에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거,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자꾸 생각하고 탐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유의법이고, 그 에고라고 그러죠, 그냥 에고. 에고란 것은 정신학적인 거기 용어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는 무의법은 무아상태나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제 무심을 추구하는 것, 가치, 평정심, 해탈, 자유, 그리고 탐의각과 자기 부정 사이의 중도라는 이제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중도란 말은 그런 말을 쓰죠. 중용이란 말도 쓰고. 근데 그 두루두루 뭐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고. 뭐 나도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코로나 환자가 혹시라도 생길 가서 안절부절을 하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는 많이 느낀다고요.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일반 사람들이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자유를 억압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에 피해를 느끼고 불안정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히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기 또 책에는. 그러니까 편안히 한다면은 코로나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 불자의 생각하면 내가 걸리든지 말든지, 뭐 부처님의 의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견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그런 게 여기서는 이제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여기에 특이하게 소개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스승 중에서 이제 승산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승산 스님. 승산 스님이 이제 가르쳐서 그 제자가 하버드 대학에 나고 푸른 눈동자를 가진 불자, 키가 큰 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의 스승이라고. 그분은 뭐를 주장하냐면, 어떤 의견을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런 주장을 하면 네가 틀리고 나는 맞다. 그렇게 옹고집스럽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견해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누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I don't know, don't know 스님이라고 그런 그 닉네임, 별명이 있었던 이제 스님이 이제 don't know 스님이라고.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심리학에서는 게스탈트 시료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생생하게 초점을 맞춰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구름을 잡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그래서 현재의 상태, 그게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도 아들러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를 잘 다스리라.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인과 조건을 잘 이해해야지 그걸 옹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중도 사상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의 원어는 뭐냐 하면은 현명한 가슴, wise heart. 그러니까 현명한 이제 심장이란 말이야. 사실 넷장으로 삽시다 할 때 넷장.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현명한 생각이나 현명한 감정은 단지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만은, 머리에 있는 변형계에서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느끼는 장소는 단지 심장이고 얼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창피한 거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하면 머릿속에서 창피한 것을 느끼고 나서 수줍고, 그랬을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것은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또는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중요한 감정이나 현명한 생각이나 가슴은 전부 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짱으로 사는 것보다도 뇌짱으로 사는 것이, 심장짱으로 사는 것보다도 뇌짱으로 사는 것이 포괄적이고 더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가 아마 인도의 칼카타라는 이제 굉장히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한 할머니를 이제 면담을 하고, 그리고서 거기를 이제 면담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귀향을 하려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수행을 마쳤으니까. 그런 분이 이제 소개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여기 책에 나온 거 소개하는 거 보면 디파마 할머니 불자 그렇게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분은 자녀가 셋인데 두 자녀를 잃었다고. 어떻게 잃었는지 몰라도 또 남은 이제 한 자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남편도 바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이제 살고 그러시는데, 유명하잖아. 인도의 칼카타는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리고 공기도 나쁘고 뭐 별로 생활하기 안 좋다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것이 있다고. 여러 가지의 명상법을 연마한 대가로 소개를 하더라고, 이 할머니를. 그래서 바빠가지고 반나절 정도밖에 예약을 못 해가지고 반나절을 이제, 근데 옛날에 이제 같이 수련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를 들려서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려고 거기를 들렸어요. 들었는데 이 할머니에 대한 이제 이 명상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임상 검사를,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앵글러 심리학과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앵글러 교수가 심리학적인 검사를 많이 했어요. 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든가, 다시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명상을 하고, 명상 시작해가지고 끝나서 이제 다시 또 속세로 돌아왔을 때를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을 한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잠깐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태국을 또 거쳐서, 아니 저기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갔든지 간에, 근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타계는 아니죠. 바로 일상생활, 속세 중생생활을 이제 시작을 보스턴에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한 거죠. 그걸로 이제 이 책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할머니를 디파마 할머니, 불자인데 수행을 많이 했다고. 이분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그게 감동돼가지고 그 비행기에서나 보스턴에 도착해서 몇 달간은 맨날 미소만 지고 싱글벙글 그냥 뭐 흥분돼가지고 자기도 깨달음에 그냥 심취가 돼 본 거야.
그러니까 서로 수행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이신점신해서 조금만 이제 상담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통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그냥 계속 좋은 거야. 그것을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수련해서 이 저자가 수련해서 이제 보스턴에 도착해서 이제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운전기사를 할까 뭐 할까 이제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수입이 있으려면.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것을 카멘트를 했냐면은 자기가 깨달음이나 수행을 하고 그런 불자의 길을 마쳤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자기 몸에 생기고 마음에 생기는 것을 관찰해 본 결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첫째, 아버지를 용서해 줬잖아, 자기가. 깨달음이 가지고, 보살 수행을 해가지고, 하여튼 다 용서해 줬다가, 아버지가 그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불자에 로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용서해 준 것이 그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이제 사귀고 그런데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단지 속세에서나 중생생활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좋은 이제 일을 해주면 감사하게 느끼는데, 감사하는 느낌이 3배, 4배, 10배가 더 많이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다고. 그러니까 속세에 와서도 그 불자의 경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수행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행복하다, 자기는. 그리고 누구나 사랑을 받고 행복하면 됐지. 과거에 불자이면 어이고. 근데 불자를, 그 경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만스럽고, 바득바득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문자, 만족할 줄은 모르고. 그런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더라, 이게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기쁨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고, 다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다라이라마는 굉장히 서양 심리학에서도 조예가 많고, 이제 티베트에서 엄청난 지금 현재 트로마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이 그냥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한 게 이제 티베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트로마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행복에 탄력성 있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래도 원죄보다도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원죄를 탓하지 않고 본래의 선, 이게 태어나면서의 선, 자성 또는 본심 그대로 있는 것을 축복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불교 장점이다, 그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카멘트라는 거, 우리나라 현재 불교계의 개선 방향은 난 뭘 느꼈냐면은 특히 이 콘필드 책을 읽어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딴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첫째, 오리지널 처음부터서 석가모니께서는 부정적인 번뇌, 괴로움, 생로병사, 부정적인 현상, 자아, 현실을 목표를 거기에서 깨닫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성제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고집멸도, 이것은 이제 이 번뇌를, 부정적인 자아를 없앤단 말이야, 자꾸. 그것을 이제 도를 닦는단 말이죠. 발정도에 의해서 이걸 깨끗하게 이제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나쁜 부정적인 자아를 제거를 하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좋은 자아의식도 있단 말이죠.
꼭 인생이 꼭 번뇌만 있나? 기분 좋고 바람직스럽고 더 발전하는 좋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조금 완화시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전인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민성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자부심이 부족하므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걸 하면은 다른 문제점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물망 이론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부심을 이제 많이 참되고 왜곡되지 않게 강하게 이렇게 발전시키면 다른 나쁜 것도 전부 따라서 좋아진다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한 번에 잘 안 된다고. 포커스를 이제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자부심을 끌어올리면은 그게 이제 이미 확정된 서양이나 동양에서 확정된 그런 개념이고 심리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게 채용하면 나중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서로 디스커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 우리 불교나 또는 뭐 여튼 세계적인 불교계에서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깨우침이 뭐냐면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을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교계의 지도자들께서도 너무나 부정적인 걸 좀 삭감하고 좀 긍정적인 이제 고민거리, 행복, 처음부터 행복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서양에서도 일어난다고. 우리 동양에서는 긍정적인 심리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학이 뭐 책에서만 슬쩍 이야기했지.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겠죠. 만족을 대부분이 하고 짜증내지 않고 피해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당당하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고구려가 강한 자부심의 민족이었다. 그것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거죠. 소극적인 홍보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이 홍보 시대에 즈음해서 뭐 불교 고래의 사상이다. 아주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출스님이 얼마나 자수성가하려고 불교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수행을 거쳤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뭐 탄허스님이라는 분을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탄허스님은 성철스님 같이 너무나 완전 무결하지 않고 뭐 불교가 됐든지 뭐 유교가 됐든지 뭐 딴 사람들이 소통만 잘하면은 그런 사람들 참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교계를 또 오픈시킨단 말이야. 공개를 더 하고 더 오세요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집스럽게 스님만 불교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이제 옹호를 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꾸 고립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어려운 학문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도 이거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어렵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데. 그리고 현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이 변해야 된다고. 그것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불교 자체의 스님이고 현대에 가까울수록 특히 이런 분들 콘필드 박사와 마찬가지고 현재의 발달하는 내과학이나 심리학에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 융합점이 있는가 공통점이 있는가 해서 그걸 빨리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뭐
사회가 유용하면은 그게 유익하면은 다 신자들도 많아지고 박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불교 사상도 또 지도자들도 다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일해야 된다고. 아, 돈을 벌어야 살지. 어떻게 이 복잡하고 서로 눈치 보는 이런 현대 생활에서 배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랄지 뭐 것을 동시에 가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도 주역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한의학을 공부 여러 권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고 체제가 다른 거예요. 나는 의학을 했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해부학적이고 확실하고 또 과학적인 거 그런 면모에서 쌓이고 해서 환자를 다스리지 내가 무슨 개번 났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하지 않는 음양 오행설이나 주역에 의해서 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내 직업상에도 그렇고 현대 발달한 과학 문명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활 여건에 맞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만큼만이라도 엄청나게 좋은 기여를 한 거야. 지금 우리 옛날 고려부터서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교 사정에 의해서 조선 말기에는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고려 시대만큼만 신라 백제 고구려 다 불교 국가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식인들은 또 특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구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고 불교를.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영어도 공부해야지, 컴퓨터도 잘해야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런 것을 개혁을 하고 그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신 정신 고양 정책을 리더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불교계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은 불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화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어린애들 만화 좋아하잖아요. 자꾸 교육이나 시청각 교육을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알아먹기 쉽게. 지금 유튜브에서 나온 무슨 이제 불교에 대한 강의들이 어떻게 많이 풀어서 귀담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문 그 어려운 것을 전부 다 수용하고 공부할 수 없냐. 그러니까 자꾸 바꿔줘야 된다고 시청각 교육을. 그리고 실용주의 있게.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실용주의라는 것은 유익해야 된다고 종교가.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념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콘필드 박사도 그렇더라고. 나는 다라이 라마를 좋아해요. 뭐 남방 불교가 됐든지 티베트 불교가 됐든지 상관없고 그 사람이 인간적이고 현재 심작이 됐든지 뭐 과학자가 됐든지 자꾸 같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티베트가 독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이 티베트는 용서를 해주는지 여전히 몰라도 여하튼 너무나 무력하게 보인다고. 그런 것은 투쟁을 해서 정치란 것은 투쟁해서 해야지 맥없이 말이지 중공군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기 티베트에서는 그 중공의 그 독재 그런 거 공산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줘요. 그 종교에 의해서. 그런데 나의 경험이라면 저 이슬람 계통의 그 우쪽에 신장 위구르 있잖아요. 거기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둬요.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라고. 이슬람교가
서양 구라파의 신교도 개신교하고 얼마나 십자군 전쟁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과거에 많이 고통을 받고 당했잖아 많이. 여기는 석유가 많이 나서 요새는 좀 더 나아졌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는 굉장히 과격파가 많다고. 그래서 잘 부딪히는 것 같아. 무자비한 공산주의 중국하고 대등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문제가 생기면 거기 생길 거예요. 왜 그냥 가만 안 둔다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이슬람 국민성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중공이 좀 잘했으면 우리도 좀 덕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정신도 안 차리고 있다가 그 무지막지한 공산에 의해서 유구르가 당하고 티베트가 당하고 우리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정신적인 그 무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계에 거는 기대가 많기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초기부터서 자아 자부심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시간 한 15강의가 될 거예요. 줄기차게 불교 심리학을 내가 터득 하는 것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여튼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자였다고. 어린 시절에 철도 많이 왔다 갔다 해봤고, 그래서 굉장히 친화력이 걷고 가까워요, 내 심성에.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개선할 점은 빨리, 지금 시대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면 빨리빨리 대응해야 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옛날 수천 년 한 그대로 그냥 있어봐야 발전이 없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는 종교가 돼가지고 그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불교에서라도 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 자아 자부심에 지친 데가 서양이라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걸 제대로 하기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자아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화시켜 가지고 좀 똑똑하고 연근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길러내자. 그래서 성장하자. 너무나 자질구리하게 너무나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티베트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불교 심리학의 컨퍼런스를 보면은 티베트가 이제 달라이 라마뿐만 아니라 림포체라는 그런 또 젊은 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불교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콘필도 거기에 못지않는 이제 그런 이제 명상가의 하나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불교 심리학의 컨퍼런스가 있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만큼은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내놓을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걸로 장황하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무입니다. 오늘 강의 63강은 타이틀이 이제 감정 직접 조절법이란 건데요. 여기에서 내부 갈등하고 피해의식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상정할 수 있는
독특한 역사적인 이제 순환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상 스트레스가 천국일 정도로 항상 스트레스가 컨트롤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또 주위 강대국에 먹힘을 당하고 내부 갈등이 많고 그래서 우리 특수하게 덧붙여서 그러니까 즉석 스트레스 호흡법에서나 그 전 강의에 이제 직접 조절법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절형이 좋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역시 부정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고 더 강한 의지력이랄지 강한 자아 자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그 원인을 제거한다든가 혹시 그런 이제 이 내부 갈등이나 피해 의식이 있으면 당장에 이런 걸 더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가 그럼으로써 이제 자아 자부심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이 항목을 제가 연구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스트레스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은 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의 이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성화되고 그 만성화된 스트레스가 결국은 오래오래 가면은 대뇌 피질에 그게 심어집니다. 그게 학습이 됩니다. 습관화됩니다. 내면화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나 해결되지 않는 원한이 있으면은 그게 유전자, 쉽게 말하면 후성 유전자 수준까지 이게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성 유전자의 영향이라는 것은 유전자, 진짜 유전자는 아닌데 거기에 유전자와 비슷한 형태로서 자자손손 이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 유산이나 의식이죠. 그래서 과거에 인문계 계통에서나 철학계에서는 이 후성 유전자라고 않고 밈이라는 그런 걸 제시했었죠. 후성 유전자가 후성 DNA가 이런 것 따위가 결국은 밈, M2 이것은 인문학계에서 과거에 아마 이기 유전자를 발견한 토킨스 박사가 아마 이 말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밈이라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에는 피해의식하고 내부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감성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체질, 그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회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꼭 나쁘게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 전에 강의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는 것이 다음 강의에 또 어느 정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는 그게 만성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오고 대를 이어서 가면은 그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성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이런 후성 유전자나 밈의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면은 결국 더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고 가치관의 혼란이 계속되지 않느냐. 양심이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지고 그리고 양육 강식으로 되면은
사회가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 사회에서 이런 나쁜 의식 구조가 자꾸 발목을 잡으면은 의식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질고 모진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그것을 파헤치고 좋은 방향으로 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헐벗고 가난해 하면은 이제 경제 개발을 해서 잘 산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는 또 민주화가 안 됐으면 독재가 경쟁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깨우치고 이제 민주화가 된다든가, 인문사회학의 정신문화가 낮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더 좋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부심도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시기인데 역시 세계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혜택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국가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잘해가지고 정신력의 고급 정신력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주위 일본이나 중국에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는.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국민들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계속적으로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희망과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중국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 간단히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느낀 바를 이야기하면은, 작은 모욕이나 자긍심이 상하고 그러면은 반발부터 잘합니다. 그 반사적으로. 동물들은 이제 반사적으로 잘 이제 반응을 잘합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동물에서는. 우리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대뇌 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뇌 구조를 발달시키고 진화한 우리 인간 뇌 조직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 이제 화를 잘 내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를 기를 때도 양기가 좋아야 된다. 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 중에서. 양기는 뭐냐면, 쌈질을 해도 옆에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겨야지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양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조절해가지고 피하면서 음기. 그러니까 음기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제 조절을 하고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제를 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음기란, 참는 거. 그게 음기입니다. 음기.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기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그것도 음기입니다. 그게 좋은 미덕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쌈질을 하면 말이죠. 되게 이렇게 많이 사람을 무엇으로 보길래 말이지요, 무시하느냐고 바로 그냥 내뱉은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길래 그딴 소리 하냐고 처음부터 열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신이 뭐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감성적인 토론 몸짓을 한다든가
뭐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든가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감정을 좀 손해 본다 치고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을 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화를 덜 낸다든가 이성적으로 대하면은 감성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고 불쾌한 심정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보다도 요령 있게 영리하게 스트레스를 컨트롤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편안한 자기 일을 볼 수 있게 그런 이제 생각이나 습관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용케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부의 침입 같은 거랄지 내부의 양방 상놈들의 그래 행포랄지 그런 것을 잘 견뎌내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나쁜 피해 의식이랄지 내부 갈등 그런 것에 있어서도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이야기한 이제 우리 국민성의 좋은 의식구조 6가지를 내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그런 것을 살펴보면은 좀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적인 요소나 동족 간의 싸움, 양반의 행포, 독재자와 뭐 그런 다툼, 계급사회, 가치관의 혼란,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은 오만하고, 억누르고, 또 정신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사기도 치고 말이죠.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좀 기회를 갖지 못한 계급을 안아주고 서포팅을 해주고 그런 건 좋습니다. 반면에 나의 의견은 그래요. 그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은 공짜로 주면 절대 안 되고 책에서 내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은 공짜로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고 나태해집니다. 공산 정권이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스럽게 활발하게 상업활동 하든지 생산활동을 해야지 중간 계급이 튼튼해가지고 민주주의도 하고 그렇게 의식구조상 또는 정신문화상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그렇게 현재까지도 내부 갈등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결을 하는 것도 내부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버릇을 가진 사람이 고치려는 의욕과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살짜리 버릇이 8까지 간단 말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뇌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고 또 변화를 시키고 의지력을 가지고 다시 또 노크를 하고 다시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 뇌는 항상 변할 수가 있다는 가소성이 있다. 그러니까 뇌 조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뇌과학에서 많이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쪽 뇌가 없어진다고 해도 양쪽 팔을 다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이 약하면은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반대쪽 뇌 방구에서 또
그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뭐 그것도 하나의 그 가소송의 예가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피해 의식을 어느 정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 의식에서 생기는 역사적인 것이 되풀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자꾸 이제 자꾸 늦춰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 의식 구조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애 유아의 조지머리는 말이죠. 여하튼 백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의식 구조를 잘 심어줘야 되는데, 교육 계획에 있어서 누리 세대가 있잖아요. 유아기. 그때 그 청소년 교육관 같은 거, 그런 것을 잘 진척시켜야 되는데, 맨날 의식 계획이 교육 혁신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권이 바뀌면서도 잘하겠다 하는데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발전이.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되풀이지 않게, 우리 의식 구조가 감정에 예민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의식이 자꾸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핑계를 대고, 잘못되면 핑계대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 자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기 책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자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목표는 뭐냐면은 참되고 강한 자아 자부심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렵게 있고 그러면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자아 방어 기전, 그런 것으로 이제 왜곡된 자아 의식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은 의식 구조가 이제 이게 이제 왜곡되죠. 왜곡된단 말은 뭐 여러 가지 정신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그림자 자아란 말도 있고, 삐뚤어진 자아, 뭐 허구적인 자아, 그 다음에 탈을 쓴 자아, 거짓 자아. 그래서 요새는 뭐 가짜 뉴스도 많은데, 하여튼 가짜 자아 자부심도 있습니다. 뭐 무슨 인척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사회 정치 탓하고. 그러니까 탓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부지기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 개혁 또는 내장 운동 개혁, 뭐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한 부분만 가지고는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는 무궁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고른 게,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아 자부심하고 스트레스에 연결시켜서 계속 강의를, 그 내용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쭉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도 뭐 내부에서는 헬조선이고 뭐이고 싫다고 이민 간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포텐셜이 많다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좋은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계속 자기 본분에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 일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